4일차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분합하고요. 목표값 찾기 그거 하나와 세 번째 시간에는 오늘 했던 거죠. 고급 필터하고 자동 서식 부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하고요. 자, 생산성 본부라고 입력한 다음에요. 확인을 하게 되면 한국 생산성 본부가 나올 거고요. 자격 인증에서 ITQ 자료실에서 기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106회를 볼게요. 문제는 ITQ 정보화 교육으로 검색을 하고요. 16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회죠, 106회. 106회 엑셀입니다. 예, 106회부터 볼게요. 106회 엑셀 문제. 자, 1번을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부분함 나왔죠.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림 11이고요. 예. 자, 시트 세팅하겠습니다. B4셀부터 J14셀까지죠. 병합하고요. 대각선 부분. 자, 음영입니다. 음영은 주황이네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갈 것이 여기 하고요. 쉼표 스타일.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쉼표 스타일이죠. 자, 여기입니다.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쉼표 스타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빗소리도 들어가겠다. 자, 보기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 공간을 좀 더 넓혀서 글씨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 서식에서 숫자 뒤에 연자를 붙이도록 할게요. H 영역 잡아서 셀 서식 들어갔고요.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0만 선택하고 뒤에다가 연이라고 나타내 줄게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G 여기 부분이죠. 잡아서 입주일로 엔터로 이름 정의를 나타내 줬고요. 이제 밑에 부분에 조건부 서식 할게요. 자, 여기서 행 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B5부터 J 12까지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수식 앞에는 연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실평수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평수의 첫 번째 걸 선택하고 F4 두 번 눌러야 됩니다. 공식 같은 거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고요. 파랑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에서 색깔은 파랑이고요. 굵게 해서 20 이상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작업을 해 봤고요. 자, 이제 2번 작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고급 필터가 바로 나왔었죠. 이제 목표값 찾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B4에서 H12까지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를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B11에서 G11까지의 영역을 잡은 다음에 병합을 한번 해주고요. 요 밑에 부분을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나타내 줄 겁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나타내 줄게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월, 임대료, 단위, 원이네요. 이 전체 평균.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에버러지 함수를 이용해서 월 임대료 전체 평균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H11셀에 들어가는 거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함수는 에버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AV ER만 나타내서 에버러지. 문제에서 월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월 임대료를 다 잡고 괄호를 닫아주면 돼요. 자, 입력 단축 클릭. 자, 현재 100만 102만 8천, 102만 8,750원이 나왔는데 105만 원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에 가상 분석이란 곳에 목표값 찾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나리오 관리자와 데이터 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찾는 값에다가 105만 원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의 내용을 볼게요. 값을 바꿀 셀의 내용을 봤더니요. 3명 수학, 3명 수학 교실에 월 임대료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3명 월 임대료인 120만 원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현재 있는 게 102만 8,500원인데 105만 원이면 늘어난 거죠. 그럼 이제 120만 원이 아니라 아마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137만 원으로 늘어났죠. 자, 확인을 눌러서 목표값 찾기를 마무리를 져친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해야 돼요. 고급 필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 구분과 실평수 이 두 개를 복사해서요. 조건 범위 B14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구분에다가는 음식점이라는 내용을 써주고요. 그다음 이거나라고 했으니까 같은 줄이 아니라 그 다음 줄에다가 이하 작거나 같다 15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홈에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 부분만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잡아줘야 되죠.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기 나왔죠? 다 나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하인 자료에 데이터를 추출하시오라고 했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 코드, 입주 상가, 임주 상가라고 적었네요. 자, 이런 거 나중에 이거 다 감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타가 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전부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다 잡았고요. 다 잡으면 안 되고 이걸 임대 코드 하고요. 입주 상가. 그다음 들어갈게 월 임대료와 입주일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임대료와 입주일 데이터 이거를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이제 ESC 한번 누르고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잡은 후에 됐죠? 데이터의 고급으로 갑니다. 목록 범위가 이렇게 반짝이로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형이기도 하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 영역 잡고요. 복사 위치 요 4개만 잡아서 확인해서 이렇게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물정자 나오면 안 되죠. 더블 클릭으로 더 넓게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곳에서만 요 영역 결과에다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마무리만 져주면 끝납니다. 여기에서는 뭐 페인트 통에 있는 채우기 없음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작업이죠. 정렬 및 부분합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잡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어요. 똑같아요. 제3작업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만 선택하고 확인.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제3작업에서는 지금 잡은 영역을 해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영역을 해지해서도 안 되고 해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정렬로 갈 겁니다. 자, 문제 봤을 때 뭘 기준으로 정렬됐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전체라고 되어 있는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인 구분으로 정렬된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되고요. 학원이 나왔고 편의시설 음식점이 나왔다는 소리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오히려 내림차순으로 확인을 눌러줘서 학원이 위에 나올 수 있는 내림차순 형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제 정렬이 끝났으면 부분합을 해야겠죠. 부분합은 데이터에 개요 안에 부분합이 있어요. 선택을 하고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뭘로 정렬했죠? 구분으로 정렬했죠. 그럼 그룹할 항목 또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 상가의 개수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입주 상가 다른 것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선택 해제하고 입주 상가에 대한 개수죠. 개수는 합계가 아니는 개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을 때 입주 상가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월 임대료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영역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갈 겁니다. 부분합에서 위에 건 건들 필요 없고요. 평균으로 바꾸고 뭐의 평균이라고 그랬습니까? 월 임대료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월 임대료를 체크하고 당연히 입주상가는 체크 해제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꼭 지켜야 될 거.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 버리면 아까 했던 개수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꼭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여기, 즉 윤곽을 지워야 됩니다. 윤곽을 지우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룹에 그룹 해제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룹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자, 윤곽 지우기가 개요 지우기와 똑같은 거예요. 알아두세요. 윤곽 지우기와 똑같은 것이 윤곽 지우기라고 나오지 않고 16 버전에서는 이렇게 개요 지우기라고 나온다는 거 잊지 말고요. 이제 다 됐으면 영역 해제. 정렬 및 부분합에서의 영역 해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가 동일한지 살펴보면 돼요. 결과 동일하죠? 잘못된 거 없고 숫자가 다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서 숫자를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오타날 수 있잖아요. 그 오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부분 나가도록 할게요. 차트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학원 및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다면 제1작업에서 학원과 편의시설, 즉 음식점은 잡지 말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입주상가죠. 입주상가 전체, 그 다음에 월임대료,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 중에서 지금 잡은 영역 중에서 뭐만 찾으란 소리예요? 학원과 편의시설만 찾아라. 학원과 편의시설만 찾아라. 즉 음식점은 찾지 말아라. 이 소리죠. 다시 잡아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로 여기까지 잡습니다. 음식점은 잡으면 안 되니까요. 컨트롤 눌러서 0 헤어샷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초록 피아노부터 드래그로 해서 크린 세트까지 잡아줬습니다. 자, 또 하나 뭐죠? 월 임대료죠. 자, 여기서 보면 월 임대료와 계약 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 임대료도 동일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로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실수로 다른 데를 클릭을 한번 했다면 여기는 한 번 클릭이죠. 근데 여기 한 번 또 클릭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영역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데이터가 나와버려요. 자, 됐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묶은 세로 막대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잘한 거고요. 잘못됐으면 델 키 눌러서 딜리트 시킨 다음에 계속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이동 들어가겠습니다. 새 시트고요. 제 4작업이죠. 자, 확인을 했습니다. 제1작업 앞에 나왔던 제4작업을 클릭 드래그로 제3작업 뒤에다 갖다 놔주면 될 거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일 먼저 하겠습니다. 스타일 1번 먼저 선택해주고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영역, 차트 영역에서 굴림 11로 되어 있네요. 홈 들어가서 최근에 했던 굴림 글자 크기 11 됐죠? 채우기 효과는 파란 박엽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서식이란 데로 가야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을 파란 박엽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네, 그림 영역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자동 눌러주면 돼요. 얘가 여기는 첫 번째에 있는 흰색 배경일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자동, 윤곽도 자동. 그 다음에 홈에 가야죠. 홈에 가서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은 되어 있으니까 굵게와 글자 크기 20을 나타내 주고요. 자, 이제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학원 및 편의시설 임대 현황. 학원 및 편의시설 임대 현황.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어요. 자, 7번 하도록 하죠. 계약 기간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기간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면 서식에 들어가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 계약 기간을 선택해 주면 선택이 잡혔고요. 그 다음엔요. 얘에 대한 서식을 나타내 줘야 되죠. 자, 여기 부분은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거 그냥 여기서 어떻게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디자인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계약 기간만 뭐로 바꾸는 거죠? 계약 기간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네요. 계약 기간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과 보조축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똑같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엔 여기 보면 표식을 마름모라고 되어 있고요. 마름모 크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표식을 한번 선택을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 페인트 통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식이 나오고요. 표식 옵션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기본 제공으로 간 다음에 마름모는 두 번째에 있네요. 그렇죠? 풍선 도마리 나오나 볼까요? 바로 나오진 않네요. 이 두 번째가 마름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블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레이블은 여기 하나의 막대의 첫 번째 거만 있죠. 자, 막대를 선택하고 한 번 더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하나만 선택되니까요. 차트 요소 추가. 이건 차트 디자인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것이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바깥쪽 끝에 120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눈금선도 해야 될 겁니다. 눈금선은 파선이네요. 자, 눈금선을 클릭하고 서식에 들어가서 윤곽의 대시라는 곳으로 가서 파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 색상은 어떤 거로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윤곽의 색상, 도형윤곽의 보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한 줄로 나와야 될 월 임대료가 있죠? 이렇게 한 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월 임대료를 선택하고 바로 위에 편집을 누를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짝이형으로 잘 나와 있죠? 여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확인을 눌러서 한 줄로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한 후에 이제 풍선 도움만 해주죠. 아, 여기 왼쪽에 단위를 볼까요? 자, 단위가 최대값은 150이고요. 30만 원씩 올라갔네요. 자,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쭉 서식에 들어가서 자, 기본값 최대값이 150이니까 1500000 30만 원씩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300000.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이 얼마죠? 최소값은 0이죠. 자, 0으로 해서 설정이 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볼까요? 150만 30씩 올라갔죠? 자, 오른쪽은요. 6년, 5년. 자,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바꿀 게 없네요. 자, 이제 풍선 도움말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풍선 도움말로 영역 잡아주고요. 자, 주황색이든 노란색이든 클릭 드래그로 위치 잡아주고요. 자, 이제 도형 채우기의 자동, 그 다음에 폼에 가서 불림이겠죠? 글자 크기 11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색깔 자동으로 해서 최근 엔터 입주 업체 이렇게 적어주면 차트 또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혹시 안 한 게 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문제 없죠? 혹시 바깥을 누르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위쪽에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활성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꼭 차트 영역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세요. 자, 이제 함수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에서는 추주와 미드 함수가 나왔네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바로 들어갈게요. CHO 추주 함수 들어가고 바로 미드 함수 들어갈게요. 자, 임대 코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임대 코드에 콤마 네 번째 있는 콤마 1은 한 글자죠. 2도 한 글자고 0부터 9까지는 한 글자입니다. 자, 잡아줬고요. 바로 닫습니다. 자, 추주 함수인 경우에는 if 함수와 다르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뭐 는 1, 는 2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답을 써주겠습니다. 다운표하고 5, 000. 콤마 적으면 안 됩니다.
또 0, 0, 0, 100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천 단위 구분교라고 해서 쉼표를 적어주면 함수에서는 하나의 인수가 끝났다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교를 함수에다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얼마죠? 3000 다음표 콤마 그다음에 3은 2000 다음표. 자, 그다음에 괄호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천 단위 구분교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 만들어진 곳에다가 쉼표 스타일 전혀 안 들어가네요. 자, 이 상태에다 만약에 천 단위 구분교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 한번 그냥 한번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볼까요? 자, 그대로 적용되죠? 큰 따옴표로 묶은 안쪽에 있는 천 단위 구분교는 이렇게 인식을 하네요. 그죠? 자, 입력 단추 눌렀더니 천 단위 구분교 적용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예, 이런 건 저도 지금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쉼표 스타일은 수식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로도 쓸 수 있다라는 부분 잘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마지막 글자를 구한 값에다가 층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했습니다. 라이트 함수 나타낼게요. 라이트 함수 했고요. 임대 코드를 선택해서 콤마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엔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층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자, 입력 단추 누르면 몇 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려움 없죠? 임대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줬어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학원의 월 임대료를 구하는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식 입력줄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하고요. 바로 그냥 라운드 함수 또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운드죠. 자, 라운드. 그 다음에 바로 D 에버러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2작업과 3작업을 했던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콤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월 임대료죠. 월 임대료 필드 제목, 콤마. 조건이 뭐죠? 학원이라고 돼 있죠. 구분이 학원인 것을 선택하고 바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이제 뭐 하는 거죠? 라운드 함수에 대한 거죠. 라운드 함수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0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닫고 입력 단추를 눌러서 결과를 나타냈고요. 여기에는 쉼표 스타일 적용되니까 쉼표 스타일 한 다음에 우물정자는 뭐죠? 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더블 클릭으로 넓혀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번 문제 살펴보죠. 카운트 if 나왔네요. 카운트 if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나타내 주고요. 함수가 count if죠. 자, co count if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제 조건이 뭐죠? 입주일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입주일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이름 정의했던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뭐예요? 크거나 같다가 이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큰 따옴표로 두 번째 인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if가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로 묶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날짜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2021 빼기 03 빼기 01 이걸 큰 따옴표로 묶어서 바로 닫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뭐 다른 거 쓰라는 건 없죠? 예, 그냥 count if만 이용해서 나타내 줬어요. 자, 입력 단추 눌러주면은 예, 상가수는 3개네요. 자, 최대 계약 기간이라고 나왔는데요. 최대 기간 맥스죠. 는 하고 max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계약 기간 다 잡은 다음에 바로 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체육 엔드로 내릴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값 F4 같은 거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임대 코드의 유효성 검사를 안 해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선택할 겁니다. 자, 목록으로 할 거고요. 자, 원본 범위는 임대 코드를 다 잡아줄 겁니다. 자, 확인하고요. 해당하는 임대 코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 기간이라는 함수 vlookup을 이용해서 함수 구하면 되겠네요. 계약 기간을 구하는 거죠.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는 VL 자, 룩업할 대상이 뭐죠? 요 H14셀 룩업한 유효성 검사를 한 곳입니다. 자, 임대 코드를 이용해서 계약 기간 구하는 거니까 임대 코드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기간까지를 잡아줬습니다. 필드 제목은 잡으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드 제목은 잡히시면 안 돼요. 자, 콤마하고 임대 코드가 1, 입주 상가, 구분, 실평수, 월 임대료, 입주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7번째에 있죠. 7,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글자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 첫 번째는 3년, 자, 두 번째는 5년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두 번째 눌렀더니 5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패턴은 우리가 1차 시와 2차 시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3차 시와 4차 시에 배웠던 내용, 3차 시죠. 배웠던 내용은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서식을 집어넣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나타낸 거였어요.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수업 진행할 때는 그 피벗 테이블과 이제 자동 서식을 이용한 거, 고급 필터를 이용한 자동 서식 구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